자, 오늘 아주 흥미로운 미스터리를 하나 파헤쳐 볼까 합니다. 바로 XRP의 역설적인 상황인데요. 시장의 큰손들, 그러니까 기관들은 계속해서 XRP를 사들이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보는 가격은 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걸까요? 뭔가 이상하죠? 그렇죠. 이게 바로 오늘 얘기의 핵심인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가격은 분명히 내려가고 있는데 돈은 계속해서 들어온다. 이 완전히 모순되는 상황. 도대체 시장 뒤편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건 우리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숫자를 보면 이게 얼마나 이상한 상황인지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XRP 가격은 6% 넘게 하락했는데 같은 기간 기관들은 ETF를 통해서 무려 12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6천억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이 상반된 지표,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수수께끼입니다. 자, 그럼 이 미스터리를 풀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현재 시장 전체를 짓누르고 있는 거시경제적 역풍, 바로 글로벌 유동성 쇼크입니다. 이게 언뜻 보면 지금 가격 하락의 주범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진짜 이야기를 가리는 연막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동성 쇼크의 한가운데에는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좀 어려운 이름의 금융 전략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이자가 거의 없는 일본 엔화를 아주 싸게 빌려서 XRP 같은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하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이 구조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마이너스 금리를 끝낼 거라는 신호를 보내니까 갑자기 엔화 가치가 확 오른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전엔 100만 원만 갚으면 됐던 빚이 갑자기 12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갚기 위해서 너도 나도 가지고 있던 암호화폐를 급하게 던지기 시작한 거고 이게 지금 시장 전체를 짓누르는 매도 압력의 정체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이런 시장의 소음 뒤에 진짜 단서가 숨어 있거든요. 모두가 단기적인 하락 공포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월스트리트의 똑똑한 돈들은 과연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의 비밀스러운 돈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보세요. 이게 첫 번째 증거인데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불과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새로 나온 XRP ETF에 무려 12억 8천만 달러의 자금이 몰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이더리움 ETF가 초기에 자금을 모으던 속도보다도 훨씬 빠른 겁니다. 이건 그냥 돈이 아니라 거대한 자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죠. 그럼 그 돈으로 뭘 했을까요? 바로 시장에서 7억 개가 넘는 XRP 코인을 그냥 싹 쓸어 담아서 ETF라는 안전한 금고에 넣어버린 겁니다. 중요한 건 이 물량은 이제 거래소에서 사고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라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할 수 있는 XRP가 물리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에서 진짜 주목해야 할 숫자가 바로 이 19일입니다. 기관 자금이 단 하루도 빠져나가지 않고 19일 연속으로 XRP ETF로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아주 꾸준하고 집요하게 XRP를 매집하는 세력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게 그냥 저희 같은 분석가들의 뇌피셜이 아니에요. 지금 가장 큰 XRP 현물 ETF로 운용하는 캐너리 캐피털의 CEO가 직접 우리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ETF 출시였다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가 이 자산을 얼마나 진지하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단서들을 한번 맞춰볼까요? 한쪽에서는 거대 자본이 진공청소기처럼 XRP를 시장에서 빨아들이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단기적인 공포 때문에 가격이 억지로 눌려 있습니다.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공급 쇼크가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과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이게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으니까 아주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냥 우리 동네에 엄청 유명한 빵집이 하나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 빵집에서는 매일 빵이 1000개씩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 웬걸 빵이 딱 100개밖에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 어떤 부자가 밤사이에 900개를 싹 다 사간 거죠. 근데 진짜 이상한 건 빵 가격이 어제랑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 XRP 시작이 딱 이 상황인 거예요. 공급은 엄청나게 줄었는데 아직 가격에는 반영이 안 된 거죠. 자, 여러분이 이 빵집 사장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죠? 당연히 내일 아침에는 빵 가격표를 새로 쓸 준비를 하겠죠. 시장 참여자들은 아직 눈치채지 못했지만 공급이 귀해지면 가격이 오르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기관들은 바로 이걸 노리고 있는 거고요. 이게 그냥 빵집 얘기가 아니라는 걸 이 차트가 딱 보여주죠.
불과 한 달 만에 XRP 전체 공급량의 0.7%가 ETF라는 금고에 묶여버렸습니다. 0.7%? 그거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단 한 달 만에 벌어진 일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속도라면 몇 달 안에 시장의 유통 물량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좀 더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대체 기관들은 왜 이렇게까지 XRP를 쓸어 담고 있는 걸까요? 그들은 단기적인 가격 변동이 아니라 마치 꾹 눌러놓은 금융용수철 같은 엄청난 잠재력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그냥 한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미 전고점 근처에서 놀고 있죠. 그런데 XRP를 보세요. 아직도 2018년에 기록했던 영광의 순간에 비하면 한참 아래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약점이 아니라 다른 자산들보다 앞으로 올라갈 공간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기관들이 괜히 XRP를 사는 게 아니에요. 나름의 이유가 다 있습니다. 몇 초 만에 전송이 끝나고 수수료는 거의 공짜나 다름없죠. 특히 해외 송금, 즉 국경 간 결제라는 아주 명확한 쓰임새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긋지긋했던 규제 리스크가 거의 해소되면서 21시어즈처럼 까다로운 기관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장 분석가들이 지금 XRP를 두고 딱 이런 비유를 합니다. 바로 용수철이죠. 지난 몇 년간 소송 문제와 시장의 오해 때문에 가격이 정말 오랫동안 그리고 아주 강하게 억눌려 있었잖아요. 그만큼 에너지가 엄청나게 응축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이 용수철에서 손을 떼는 순간 그동안 억눌렸던 에너지가 어디까지 튀어오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자,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니 모든 기관들의 자금 유입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아직 참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비트코인 ETF 때 그랬던 것처럼 만약 블랙록이 이 시장에 뛰어드는 순간 지금의 이 공급 부족 현상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 답은 여러분의 상상에 한번 맡겨보겠습니다.